폭우 끝에는 짠내 섞인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장터의 생선 냄새 사이로 윤복상단의 푸른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행수님, 이 윤복상단이 정말 몇 해 전 그 허름한 상점에서 시작됐습니까? 행상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도 전역에 이름난 윤복상단. 지금은 세 개 마을을 아우르는 큰 상단이지만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장터 끝 초라한 건어물 가게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을 일군 사람이 여자, 그것도 상인집 맏며느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몇 해 전 저는 이 상점과 낡은 장부 한 권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채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들 미쳤다고 했지요. 기와집과 논을 버리고 이 허름한 상점을 택하다니. 차남댁은 기와집과 논을 받아서 좋다고 난리였는데 지금은 그 집이 팔려나가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큰 재산을 마다하고 상점을 택하다니! 보통 사람 같으면 절대 그런 선택을 못했을 텐데요. 행상이 더욱 궁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채란이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바다 위로 저무는 햇빛이 물결에 부딪혀 잔잔한 금빛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기와집보다 귀한 것은 사람들과 쌓는 신뢰입니다. 이 장부 한 권에는 30년간 쌓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행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야기가 사실이었구나. 한 권의 장부가 마을 전체를 살렸다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조선 후기, 남도 끝 작은 포구마을. 모두가 비웃었던 한 여인의 선택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사람의 인생이란 겉모습만 보고는 도무지 짐작하기 어려운 법이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물보다 신뢰를 택한 한 여인의 놀라운 반전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시작을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채란은 원래 이웃 고을의 작은 객주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정직한 장사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상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채란은 아버지가 장부를 정리하는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습니다. 등잔불 아래 아버지의 손이 낡은 종이 위를 천천히 오가며 숫자보다 이름에 오래 머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집은 작년 흉년에 외상값을 아직 못 갚았구나. 올해도 기다려줘야겠어. 아버지, 그럼 우리는 손해 아닌가요? 채라나, 장사란 당장 이득만 보는 게 아니란다. 저 집이 어려울 때 기다려주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더 오래 거래하게 되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천냥으로도 살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어린 채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장부는 빚을 적는 종이이기 전에 사람 인연을 적는 그릇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16의 남도 포구마을의 윤씨 집안으로 시집왔을 때 채란은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거친 바닷바람과 밤날 없는 파도 소리. 하지만 시아버지 윤상이 정리하는 장부를 보는 순간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분도 아버지와 같은 방식으로 장사를 하시는구나. 채란은 조용히 시아버지의 일을 거들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 이름을 외우고 물건의 품질을 살폈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으나 정직한 장사였고 말수 적은 윤상은
저울 앞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했습니다. 윤상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윤태는 성실하고 우직했으나 장사 수완은 밟지 못했고, 차남 윤석은 영리했으나 허세가 있고 쉬운 길만 찾았습니다. 채란이 늘 들여다보던 시아버지의 낡은 장부에는 오랜 세월의 거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어민 이서방, 염상 최영감, 객주 박주사, 보부상 정씨.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의 이름이었고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마을은 점점 쇠락했습니다. 배는 들어오지 않고 장터는 썰렁했고 젊은이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한때 북적이던 포구는 쓸쓸한 빈터로 변해갔고 바람만 예전처럼 세차게 불 뿐이었습니다. 이 집안도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윤상이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나이가 70을 넘어 기운이 쇠하니 재산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채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윤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도 70이 넘었다. 오늘 너희들에게 내 재산을 나눠주려 한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연히 장남이 기와집을, 차남이 상점을 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관례가 그러했으니까요. 윤상이 잠시 두 아들을 번갈아 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첫째 윤태는 우직하고 성실하나 안정을 좋아하고, 둘째 윤석이는 영리하나 편한 길을 좋아하지. 기와집은 편해 보이나 유지하기 어렵다. 세금도 많고 손볼 곳도 많지. 하지만 자리만 잡으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다. 상점은 고대나 장사 수완과 성실함만 있으면 날마다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상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첫째 윤태에게는 내가 30년간 꾸려온 장터의 상점과 이 장부를 주겠다. 성실한 내가 날마다 장사를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려라. 그리고 윤석에게는 기와집과 논밭을 주겠다. 영리한 내가 재산을 잘 관리하며 가문을 이어가거라. 순간 차남 윤석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기쁨을 감추려 애썼지만 그 입꼬리는 이미 하늘 끝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큰대기 상점을 받고 우리가 기와집을. 반면 장남 윤태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채랑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채란은 시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낡은 장부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습니다. 아버님, 제 아버지도 이런 장부 하나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 안에 적힌 이름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장부 위에 시선을 떨군 채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기와집 안 따뜻한 온돌방, 시어머니께서 기대하시던 편안한 며느리 생활,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릴 눈초리, 무엇보다 남편과 함께 살아갈 앞날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일까?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등잔불 아래 장부를 어루만지던 친정아버지의 손, 말없이 무게를 재던 시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가슴에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30년간 쌓아오신 그 길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장부와 상점을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채란아, 정말 그러겠느냐? 상점 일은 고되고 밤낮으로 손이 거칠어진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 장부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택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 깊은 뜻을 알아주는구나.
윤상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고 둘째 며느리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 윤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인, 정말 괜찮겠소? 당신만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윤가댁 맏며느리가 미쳤다더라. 기와집을 버리고 낡아 빠진 상점을 택했다지 뭔가. 고작 장부 한 권의 전 재산을 포기하다니 어리석기 짝이 없어.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채라는 그날 밤 장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되짚어갔습니다. 30년간의 신뢰가 이제 그녀의 손에 넘어온 것입니다. 이튿날 채란과 윤태는 허름한 상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기와집은 차남 부부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것 봐라. 윤가댁 며느리가 이제 생선 손질하겠다고 앉았네. 장부 한 권이 뭐가 대수라고.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못마땅해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상점을 찾아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채란아, 아직 늦지 않았다. 네 시동생에게 사정해서 기와집으로 돌아오거라.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이곳이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만 쉬며 돌아갔습니다. 남편 윤태도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아내가 장부를 펼쳐놓고 무언가 적는 모습을 보며 과연 이 선택이 옳았을까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부를 들고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30년간 시아버지와 거래했던 어민, 염상, 행상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상 어르신의 맏며느리 채란입니다. 앞으로 제가 상점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여자가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시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채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해 초가을 갑작스러운 태풍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큰 풍랑이 몰아치며 마을 어민 12가구의 배가 한꺼번에 침몰했습니다.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집은 3대째 이어온 배를, 어떤 집은 빚을 내서 장만한 배를 잃었습니다. 그날 밤 채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2가구의 통곡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들은 모두 마을을 떠날 것이다. 그러면 이 마을은 끝이다. 이튿날 새벽, 채라는 급히 남편을 깨웠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마을 어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 우리도 형편이 넉넉치 않소. 배 한 척도 값이 만만치 않은데.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어떻게든. 다음 날 아침, 채라는 피해를 입은 12가구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야 고맙긴 하지만 배 한 척이 얼마인데요? 어민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채란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겠습니다. 채란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꺼내놓고 계산했습니다. 은비녀를 팔고 옷가지를 팔고 혼수까지 내놓으니 은자 40냥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기잡이 배 한 척 값이 은자 50냥에서 60냥, 배 한 척을 사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채라는 장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짚어갔습니다. 30년간의 거래처 중 지금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김서방,
10년 전 아버님께서 흉년의 물건을 외상으로 주셨던 분. 이튿날 새벽, 채라는 이웃 마을 김서방을 찾아갔습니다. 10년 전 은혜를 기억하던 노인은 기꺼이 쌀 5가마니를 내놓았습니다. 소문이 조금씩 퍼졌습니다. 윤상과 거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쌀을, 어떤 이는 은자 몇 냥을 보탰습니다. 15년 전 파산 위기에서 윤상이 살려준 박주사도 사흘 길을 걸어 찾아왔습니다. 윤상 어르신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은자 20냥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보탰습니다. 채라는 그들 하나하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여 동안 모은 돈으로 튼튼한 배 3척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채라는 깨달았습니다. 장부 한 권이 단순한 종이 쪽지가 아니라 30년간 쌓아온 신뢰의 결정체라는 것을, 그 신뢰가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채라는 그 배를 특정 가구에만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채라는 피해를 입은 12가구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 3척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12가구가 함께 쓰는 겁니다. 윤서방대,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어찌 배 하나를 여럿이 쓴단 말입니까? 배 3척을 각 4가구씩 함께 씁니다. 잡은 물고기 수익의 2할은 상단으로, 나머지 8할은 12가구가 똑같이 나눕니다. 배 수리비도 함께 책임집니다. 한 어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투게 되면 어쩝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웃이고 함께 바다에서 목숨을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면 바다에 나갈 수도 없는 법입니다. 배 한 척으로 혼자 버티면 어려움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함께 배를 쓰면 어려움도 함께 나눕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이가 대신 나서고, 한 집이 어려우면 다른 집이 돕는 겁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이서방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윤서방 댁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배를 다 잃은 사람들입니다. 바다에 나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른 어민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채라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상단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하여 윤복상단.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상단이었습니다. 채라는 장부를 다시 펼쳐 30년간의 거래처를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포구의 어민 이서방, 소금을 굽는 염상 최영감, 보부상 정주사.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며 새로운 거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일합시다. 당신들이 잡은 물고기를 제가 좋은 값에 팔아드리고, 제가 구한 소금으로 당신들이 젓갈을 담그고, 그걸 또 다른 이가 팔러 다니는 겁니다. 이익은 공평하게 나눕시다. 처음엔 여전히 비웃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상단을 꾸리겠다고? 하지만 채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이익보다 신뢰를, 돈보다 사람을 우선했습니다. 첫 거래는 보잘것없었습니다. 건어물 10꾸러미를 이웃 마을 장터에 내다 판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채라는 정직하게 무게를 달고 품질 좋은 물건만 골라 팔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소문이 났습니다. 윤복상단 물건은 믿을만하다. 6달이 지나자 거래처가 늘었고 이웃 고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첫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고을에 보낸 건어물 중 일부에서 상한 냄새가 난다는 항의가 온 것입니다. 이런 물건을 보내다니! 우리 장터를 우습게 아는 게요? 보부상들이 화를 내며 거래를 끊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러다 상단 이름이 하루아침에 구겨지는 것 아니오? 채라는 밤새 상점 창고를 뒤지며 원인을 찾았습니다. 건조 과정에서 비가 들이친 날, 젖은 생선을 제대로 다시 말리지 못한 채 꾸러미가 섞여나간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채라는 잘 말린 새 물건으로 2배의 양을 교환해 보내고 직접 고을을 찾아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2번, 3번 더 살피겠습니다. 그 대신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그 진심에 보부상 하나가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고 2배나 다시 보내다니. 이런 상단은 처음이오. 한 번 더 믿어봅시다. 그 작은 위기가 지나자 오히려 윤복상단에 대한 신뢰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듬해 봄, 윤복상단은 3개 마을을 아우르는 큰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채라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장부를 정리하고 직접 물건의 품질을 더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상단이 커지자 채라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모았습니다. 일거리가 없는 어민, 과부, 부녀자들까지 모두 포함해서였습니다. 함께 일하시지요. 이건 제 상단이 아니라 우리 마을 상단입니다. 그 중에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던 과부 순녀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 셋을 데리고 연명하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행수님, 저 같은 사람도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순녀 씨, 당신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입니다. 함께 일합시다. 채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녀는 포장 일을 맡았고 며칠 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행수님, 저희 애들이 이제 배불리 먹어요. 제가 이제야 어미구실을 하는 것 같아요. 가공, 포장, 운송, 회계. 마을 전체가 하나의 상단처럼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아왔고 여자들은 그것을 가공하고 포장했습니다. 노인들은 경험을 살려 품질을 관리했고 아이들조차 심부름을 하며 일손을 도왔습니다. 포구에는 다시 배가 드나들고 장터에는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곳곳에 퍼졌고 떠났던 젊은이들도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윤복상단의 깃발 아래 마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같은 시각 기와집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차남 부부는 화려한 기와집을 차지했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 반년은 좋았습니다. 넓은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고 하인들을 부리며 부잣집 행세를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비단 옷에 금으로 치장을 하고 마을 부녀자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차남 윤석은 매일 기생집을 드나들며 돈을 물쓰듯 했지요. 하지만 반년이 더 지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려한 생활 유지비와 세금, 하인들 밥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해 흉년이 들어 논밭 수익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어느 날 세금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서방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는 것 아니에요? 결국 하인들을 내보내야 했고 화려했던 잔치도 이제는 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둘째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우리가 잘못 택한 걸까요?
형님은 초라한 상점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마을에서 제일 잘 산다는 소문이고 우리는 큰 기와집이 있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차남 윤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형수 채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평생 쌓으신 것은 물건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집은 사람이 없으면 그저 빈 껍데기일 뿐. 땅은 일할 사람이 없으면 그저 풀밭일 뿐. 진짜 재산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차남 부부는 결국 기와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마을 끝 허름한 초가로 거처를 옮긴 그들의 손은 이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복 상단은 이제 남도에서 가장 큰 상단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채란은 여전히 겸손했고 마을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윤상이 바닷가에 서서 채란에게 말했습니다. 채란아, 나는 평생 물고기만 말렸지만 너는 사람의 희망을 보았구나. 채란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심으신 씨앗을 제가 가꾼 것뿐입니다. 그때 채란이 결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몰락해 초가집에서 근근히 살고 있는 차남 부부를 상단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차남 윤석과 그 아내는 처음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채란이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갑시다. 형님, 제가 형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둘째 며느리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야. 사람 사이 인연은 끊기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 더 귀한 것이지. 그날 이후 차남 부부도 상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제 몫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윤복 상단의 깃발 아래 마을 사람들은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먹었습니다. 초라한 상점이 세상을 살렸고 화려한 기와집은 허세 속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 바닷가에서 채란이 남편 윤태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아니오. 당신의 지혜가 우리 모두를 살렸소. 윤태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과부 순녀도 차남 부부도 늙은 어부도 어린 아이들도 모두 함께. 윤복 상단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포구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채란이 장부를 택한 것은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재산은 금도 집도 아니라 사람과 신뢰라는 것을. 한 권의 장부에 담긴 30년의 신뢰가 마을 전체를 살렸습니다. 돈은 지키고자 움켜쥐면 오히려 사라지지만 다 함께 나누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진리를 채람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에는 윤복 상단의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정직은 한 집을 살리고 나눕은 한 마을을 살린다.
홀로 높은 곳에 오른 자는 외롭고 함께 손잡고 오른 자는 든든하다. 이것이 바로 기와집 대신 장부를 택한 맏며느리 채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화려한 것보다 속이 단단한 것을, 혼자 누리는 부보다 함께 나누는 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